이 사삼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논란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뉴스를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네, 친절한 K 김익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부터 살펴보죠. 재단법인 제주 사삼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조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는 거죠? 핵심적인 건 결국 인사권입니다. 사삼평화재단은 현재 법적으로는 제주도의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때문에 오영훈 도정은 다른 출자 출연기관처럼 평화재단의 이사장은 물론 이사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국가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성격 그리고 사삼의 역사성이라는 측면에서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삼평화재단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평화재단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삼특별법은 2000년에 조문 11개의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매우 단출했죠. 하지만 그간의 사삼 역사를 감안하면 제정 자체가 기적적이었습니다. 이 법 제정 이후에 후속 요구가 쏟아졌고 사삼평화공원 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 요구가 반영돼서 특별법을 7년 만에 처음 개정했거든요. 이 첫 개정의 법률에 사삼재단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2008년 10월 사삼평화재단이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습니다.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니라 독립법인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 특별법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제주도 역시 설립 직후부터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제주도의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평화재단도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2015년 평화재단 이사회가 이 독립성 훼손 논란 속에 출자 출연기관 지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해인 2016년 사삼특별법 개정으로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평화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를 근거로 출자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어야 하는데 이를 손대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최초는 독립법인이었지만 2015년도 이후에 출자 출연기관 됐다는 건데 네. 그럼 이때 이후에 평화재단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식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화재단은 2008년 출범 이후에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사실상 옹립하는 방식으로 선출했습니다. 네. 자율성이 엄청 주어졌죠. 근데 2015년 출자 출연기관 지정 이후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는 합니다만 네.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 오영훈 도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사장은 물론 선임직 이사 모두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까지 도지사가 다 임명을 한다면 뭐 다른 출자 출연 기관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제주도지사가 기관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평화재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사삼의 정치화를 초래한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삼이 정치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단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단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 정치적 독립성 훼손 문제는 평화재단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김태환 도정 당시 출범 준비 때부터 내용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제주도 부지사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런 아주 오점을 남겼는데요. 장정원 제2대 이사장 임기 중에도 도지사 측근 인사의 재단 채용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장 이사장은 퇴임하는 날 제주 도정을 향해 이런 쓴소리까지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사삼을 이용하지 마라. 거듭 얘기하지만 사삼은 피야. 선혈이고 생명이야. 지금 설명을 보면 이 제주도정이 평화재단의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 뭐 초기부터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오 지사가 지난 6일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출자 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이상 다른 기관과 똑같이 평화재단도 제주도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지사 개입 여지가 적고 오히려 재단을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와 법 앞에서의 평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정 인사, 예를 들어 뭐 선거 공신 같은 사람들을 하기 위한 이제 수순이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예. 또 이미 몇몇 언론에서는 뭐 차기 이사장 내정자가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는데요. 예, 그 급작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오영훈 지사가 조례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차기 이사장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익명으로 보도까지 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시민단체도 그 내용을 성명서에 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해당 언론사가 현재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만큼 근거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거론된 모 교수는 이사장 연배에도 맞지 않거니와 이미 다른 직책을 맡고 있어서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차기 이사장 내정설은 그냥 막연한 추측에 가까워 보입니다. 내정설은 뭐 막연한 추측, 근거가 없다. 뭐 특정인을 이렇게 미는 것이 아니라면 오영훈 지사가 이렇게 좀 강경하게 이번 조례 개정을 밀어붙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평화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정부와 제주도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2008년 출범 당시 출연 금액이 행정안전부에서 연간 20억, 네. 제주도에서 연간 3억 원이었습니다. 이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국비 53억, 지방비 42억 등 출연금만 95억 원에 이르고 실제 사용하는 돈은 연간 100억 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렇게 큰 돈을 쓰는 재단의 운영에 문제가 많은데 재단 내부에서는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4.3에 대해서 역할을 해온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재단이 실제로 운영상에 뭐 문제가 있나요? 이 문제가 이렇게 갈등 상황으로 치달은 데에는 재단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8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평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거든요. 네. 이 감사에서 평화재단이 재단 사상 처음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4.3 유족에게 장학금을 주는 기금 중에 16억 원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정기예금에서 생명보험으로 변경 가입했고 이 내용을 허위로 제주도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허위로 제출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보고했던 내용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실수로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어떻게 이런 일이 의사회 의결도 없이 가능했는지 재단 측의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고질적인 문제인데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이라든지 행사 사업비의 지원, 연구 사업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평화재단에 이렇게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조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4.3 진상규명 그리고 명예회복이라는 이 큰 뜻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내부적인 좀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 4.3이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면 재단 측의 핵심적 주장을 한번 검증해 볼까요? 네. 이 4대 5대 이문교 이사장은 이사장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출자 출연 기간 지정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연임에 성공했죠. 하지만 지정 해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대 7대 양조은 이사장은 초대 상임이사 임기 중에 김태환 지사의 부름을 받아서 환경부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원희룡 지사 시절에 다시 이사장으로 돌아와서 연임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8대 고이범 이사장 역시 원희룡 지사 시절에 행정시장을 역임하고도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8대 4.3 유족회장 임기 중에 원희룡 지사의 행정시장에 임명된 양용경 서귀포시장 역시 4.3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가 이 4.3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평화재단 측의 주장이 사실 궁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 보이고 또 도지사의 어떤 명시적인 임명권만 없었을 뿐이지 또 영향력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원희룡 지사 시절의 평화재단 이사회는 제주도의 출자 출연기관 지정 요구를 일사부재의 즉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까지 깨가면서 받아들였거든요. 네. 정말로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했다면 이 당시에 이사회는 출자 출연기관 지정 요구를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 출연기관 지정에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원칙대로 하자는 오지사의 주장에 반대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 평화재단 이사회에서 출자 출연기관 지정에 찬성했던 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은 이 4.3 특별법만 개정하면 출자 출연기관 지정 해제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4.3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화재단의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이를 근거로 해서 출자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어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평화재단이 출자 출연 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지정된 이상 제주도의 통제를 받는 것은 또 맞는 것 같아 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오영훈 지사는 예전부터 본인이 자부했듯이 4.3 운동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영훈 지사의 일종의 4.3에 대한 진정성이랄까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건가요? 결론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네. 당시 평화재단 이사회에는 오영훈 지사도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재단을 제주도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당연하다. 이 지금의 오지사 주장이죠. 이 주장이 맞다면 당시 평화재단 이사였던 오지사는 강력하게 찬성표를 던져야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오지사는 1차 표결에서 기권했다가 2차 표결에 가서 마지못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찬성되고 부결되고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2015년 당시에도 원희룡 지사는 출자 출연기관 지정과는 별개로 네. 재단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영훈 이사는 이 도지사의 의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법을 뛰어넘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도가 동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출연 기간이 안 되면 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재정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근거가 없어서 지금 현재 이제 지방자치법이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또 제도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좀 더 있어요. 지금 거를 보면은 2015년 평화재단 이사 당시의 오영훈의 입장과 그리고 현재 도지사로서의 오영훈의 입장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출자 출연기관 지정의 여파가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을 2015년 당시엔 오지사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지사에게 직접 질문을 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해명을 보내왔습니다. 당시엔 도의원을 그만두고 국회의원 당선도 전이어서 이 평화재단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속속들이 알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문제점을 이제서야 깊게 이해하니까 이제 좀 결론이 달라졌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논란을 잠재울 해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출자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부터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는 그런데 이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 청산 절차에 따라서 이미 출연했던 기본 재산을 전부 회수하고 네. 이후에는 국비나 도비, 출연금, 운영비 이게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법령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의 핵심인 인사권 문제를 살펴보면 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도민의 대표가 통제하는 것 이게 원론적으로는 옳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평화재단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그렇다고 이 당선되면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제왕적 도지사의 현실에서 그 대안이 제주도지사의 임명권 행사일까요? 오지사 역시 권력을 잡기 전과 후의 논리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3 정신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도지사가 나설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평화재단 측 역시 그동안 일부 4.3 운동의 주류 세력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도민들의 따가운 비판적 시선이 있다는 점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도지사 맘대로 또는 평화재단 맘대로가 아니라 도민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제일 중요한 4.3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친절한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희태 기자 고생했습니다.